안녕하세요. 영농과 날씨의 한희경입니다. 뿌연 하늘만 봐도 얼마나 공기가 나쁜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경기도와 충청남도 지방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그 밖에 대부분 지역에도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국에서 발생한 스모그와 함께 황사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미 백령도와 인천에 이어서 서울 지역에도 황사가 관측되고 있는데요. 내일 오전까지는 조금 더 확대돼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서 마스크는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대기질은 내일 오후부터는 조금씩 해소가 되면서 대부분 보통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먼지를 걷어낸다면 내일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기온이 떨어지면서 다소 추운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그래도 평년 이맘때 알맞은 기온대입니다. 큰 일교차 속에 내일 아침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안개는 낮 동안에도 연무와 방무 형태로 남아있을 것으로 보여서 교통안전에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날씨부터 보시겠습니다.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뿌연 하늘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강원도 산지와 동해안 쪽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계속해서 불씨 관리에 신경을 써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을 보시면 춘천이 4.4도, 서울이 9.3도, 대구가 11.3도 등으로 많이 쌀쌀한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전반적으로 구름량이 많이 지났습니다. 또 중국 내몽골에서는 황사가 발생했는데요. 대부분 중국 쪽에 영향을 주겠지만 그 일부가 떨어지면서 내일 오전까지 우리나라 곳곳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요. 아침에는 내륙 곳곳에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춘천이 영하 1도, 서울이 1도 등 내륙 지방은 영하로 기온이 떨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아침에는 꽤 추운 날씨를 보이겠고 낮 최고 기온도 서울이 9도 등 대부분 10도 안팎으로 오늘보다는 더 쌀쌀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 바다에서 높게 일면서 내일 새벽에는 동해 중부 먼 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지겠습니다. 한 주간의 날씨를 살펴보시겠습니다. 내일부터는 평년 이맘때 어울리는 무척 쌀쌀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당분간 건조한 날씨도 계속되겠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쯤 전국적으로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날씨를 알면 농사가 보인다. 영농과 날씨 화요일인 오늘은 반기성 K웨더 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주말이었죠.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 곳곳에 첫눈이 내렸는데요. 서울은 지난 1981년 기상관측 이래 최고의 적설량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기록적으로 중부 지역에 많은 눈이 내렸는데 제가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쌓인 눈을 기준으로 관측하기 시작한 1981년 이후죠. 서울지방 첫눈으로는 가장 많은 눈이 내린 건데요. 8.8cm가 쌓이면서 1990년의 첫눈 적설량인 4.5cm의 거의 2배 가까운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은 눈이 내렸는지 제가 일기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경기만 쪽으로 저기압이 있었는데 이 저기압이 동진에 나가고 있었는데 북쪽으로는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고 있었고요. 남쪽으로는 따뜻한 공기가 들어오면서 서울 지방을 중심으로 그 상공에서 이 차가운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나면서 불안정이 형성됐죠. 그러면서 강한 눈구름이 만들어지면서 많은 눈이 내리게 된 겁니다. 네, 정말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기도 했었는데요. 지난주에 내린 눈과 비, 강수량이 얼마나 됐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제가 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중부지방과 중부지방은 평년보다는 다소 많은 눈비가 내렸지만 남부지방은 평년보다는 적게 내렸죠. 11월은 사실 주간 평균 강수량이 10mm 이하이기 때문에 강수량이 크게 영향을 주는 그런 때는 아닙니다. 네.
이번 겨울 동안에는 평년과 비슷한 기온 분포가 예상되지만 일시적으로 기온이 급강하는 변덕스러운 날씨도 예상이 됩니다. 미리미리 농가에서는 일기예보를 확인하셔서 농작물 피해가 없도록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센터장님, 지난 한 주간의 전국 기온 분포는 어떻게 되는지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그 중북부 지역이죠. 서울, 경기, 강원 쪽이 포함된 지역인데 올해가 4.2도였죠. 평균 기온이. 굉장히 일찍 추웠던 작년보다는 3.4도가 높았지만 평년보다는 0.8도가 낮은 좀 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충청 지역이 포함된 중부 지역이 되는데요. 올해는 5도였습니다. 작년에 2.5도에 비해서는 2.5도가 높았고요. 평년에 비해서는 0.3도가 낮은 쌀쌀한 날씨를 지난주에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남, 그다음에 영남, 제주 지역이 포함된 남부 지역인데요. 올해 평균 기온이 7.8도로 작년보다는 2.1도가 높았지만 역시 평년보다는 0.7도가 낮은 쌀쌀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네, 전반적으로는 작년보다는 기온이 높았지만 평년보다는 다소 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어제 오늘이었죠. 비교적 온화한 날씨를 보였는데요. 내일 날씨는 어떨지 경기도와 강원 지역의 내일 날씨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춘천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영하 1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9도가 예상됩니다. 횡성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 기온이 0도, 낮 최고 기온은 10도가 예상됩니다. 강원도 태백은 내일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1도까지 떨어지면서 다소 춥겠습니다. 경기도 고양인데요. 아침에는 기온이 영하 2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9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포천은 아침 기온이 영하 4도까지 내려갑니다. 아침에는 두툼한 겨울 차림이 필요할 것 같고요. 낮 최고 기온은 8도가 예상됩니다. 경기도 연천은 아침 기온 영하 3도, 낮 최고 기온은 8도가 예상됩니다. 바람이 조금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경기도 지방은 내일 아침 기온이 주로 영하로 떨어지는 곳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경기도 지역은 시설 농가가 많이 발달한 지역인데요. 특히 여주는요, 전국 가지 생산량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가지 주산지입니다. 현재 가지 농가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직접 전화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여주시 농업기술센터 소득기술팀의 정건수 팀장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주가 대표적인 가지 산지잖아요. 가지 재배에 적합한 기후가 어떤 것을 꼽을 수가 있을까요? 네, 여주 지역은 그 가지를 재배하기에 아주 좋은 기후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주 지역은 주 야간의 온도차가 크며 가지는 생육 특성상 수분을 많이 요구하지만 습해에 약해서 여주 지역과 같이 물이 풍부하면서도 물 빠짐이 좋은 사질 양토에서 재배가 잘 됩니다. 네, 가지가 대표적인 여름 채소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고온에는 좀 강하겠지만 저온에는 좀 약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육질도 워낙 무르기 때문에 이것저것 신경 쓸 일이 많으실 것 같은데 가지 적정 생육 온도가 어떻게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가지는 고온성 작물로서 생육 최적 온도는 22도에서 30도씨이고 17도씨 이하에서는 생육이 떨어지고 7, 8도씨 이하가 되면 저온 피해를 받습니다. 이른 봄에 가지를 정식할 때는 터널 재배를 하면 저온 피해를 받지 않고 좀 더 수확 시기를 앞당길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여름철에 장마가 오기 때문에 잦은 강우가 있으면 수정이 되지 않고 역병 등 병이 다 발생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특히 이맘때는 저온 피해가 없도록 대비를 잘 하셔야겠네요. 이 가지가 고온성 작물이긴 하지만 올여름 워낙 더웠잖아요. 여주 가지의 작황에는 어떤 영향이 있었습니까? 네, 올해처럼 폭염이 지속되었던 해는 없었는데요. 가지 농사를 짓는 분들도 많이 힘들었어요. 시설 내에서는 45도 이상 고온이 지속되어 수정이 되지 않고 수확량이 많이 감소하였고 품질 또한 불량가가 많이 생산되었습니다. 고온기가 지속될 경우에 고온 피해를 경감하기 위해 고속 환풍기를 설치하여 기준 온도가 도달하면은 환풍기가 자동으로 작동하여 일반 온도에 비해서 8도씨 이상 온도를 내려가게 하는 시범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품질이 좋고 가지를 생산할 수 있는 농가도 있어서 좀 다행이었습니다. 네, 고속 환풍기에 도움을 받은 농가가 있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보통 가지는 시설하우스에서 재배를 하는데 여주 가지는 어떤 방식으로 재배를 하는지 좀 궁금한데요. 아, 네. 여주 가지도 주로 하우스 재배를 합니다. 저희는 이제 반촉성 재배로 1월 중순부터 3월 하순에 보통 정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빠르면 3월 하순부터 12월까지 계속 수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 7, 8월 달에 가격이 워낙 좋지 않아서 하우스 농가들은 대부분 가지를 절단을 합니다. 절단을 하면은 7, 8월 달에는 수확을 하지 않고 이제 9월 달부터 지금 이제 12월까지 계속 수확을 또 하게 됩니다. 그리고 노지 재배에서는 가지 재배가 또 이루어지는데요. 노지 가지는 보통 4월 하순부터 정식을 시작하면은 6월부터 해서 10월 달에 설이 오기 전까지 계속해서 수확을 합니다. 네, 노지 가지는 거의 다 수확이 끝났고 지금 하우스 가지가 꾸준히 재배 중이네요. 그렇다면 노지 가지를 하는 농가에서는 지금 어떤 작업을 하고 계십니까? 예, 맞습니다. 하우스 시설 재배는 현재 가지를 수확을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근데 저희 노지 가지 분들은 이미 이제 수확이 다 끝났기 때문에 수확 후에 밭 정리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농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토양 개량제 등을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농가에서는 내년 농사를 위해서 토양 준비도 아주 철저하게 하셔야겠죠. 네. 뭐니 해도 내년 농사를 위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토양 관리인데요. 유기물을 충분히 넣으면 물리성도 개선되면서 연작 장애를 대한 개선도 기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기물 하면 농업인들은 이제 축분 퇴비 이런 것들을 우분 이런 것들을 많이 넣는데 그런 축분이 아닌 그런 볏짚이나 왕겨 등을 충분히 넣어주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네, 오늘 바쁘실 텐데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도 한창 가지를 수확 중인 여주시는요. 이맘때 무엇보다도 시설물의 온습도 관리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센터장님, 여주시의 자세한 내일 날씨 짚어주시죠. 네, 자, 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서부터 일요일까지 날씨를 보면은 일단 모레죠. 목요일 날 여주 쪽에 약하게 비가 온 후 맑은 날씨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기온은 목요일 날 영하 1도로 가장 낮아지지만 보통 평년 경우 거의 비슷한 정도, 그 이후에는 0도와 9도, 낮 최고 기온은 9도, 10도 정도 분포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 기온을 보면 말이죠. 지난주에 추웠죠. 영하 3도까지 내려갔다가 이제 오늘 0도까지 최저 기온이 올라왔는데 내일서부터 다시 약간 더 쌀쌀해집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은 영하 4도까지 떨어지지만 금요일 날 다시 1도까지 올라오면서 정상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기온 분포를 보니까 당분간 여주는 일교차가 무척 크게 벌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시설 내에 안개가 발생하지 않도록 측창과 또 천장 개폐에 신경을 써주셔서 생육 저하나 생리 장애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전국 가지 산지의 내일 날씨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K웨더 반기성 센터장님과 함께 충청 지역의 날씨를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충청도 지역의 날씨는 어떨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산시입니다. 내일 대체로 맑겠고요. 아침 기온은 2도, 낮 최고 기온은 9도가 예상됩니다. 공주는 아침 기온이 0도로 출발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10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논산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 기온이 1도, 낮 최고 기온은 11도가 예상됩니다.
진천은 대체로 구름이 많이 끼는 가운데 아침 기온이 영하 1도까지 떨어지면서 춥겠습니다. 음성은 아침 기온이 영하 2도까지 떨어지면서 다소 추운 날씨를 보이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9도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네, 이제 막 김장철이 시작됐습니다. 여러 기관에서는 김장 적기를 발표하는데요. 센터장님, K웨더에서도 김장 적기를 발표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김장 적정 시기는 일평균 기온이 4도 이하이고요. 일체적 기온이 0도 이하로 유지될 때를 적기로 보고 있는데요. 이보다 기온이 높은 경우는 김치가 빨리 익게 되고 기온이 낮을 경우는 배추나 무가 얼게 되면서 제맛을 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올해 김장 적정 시기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서울이 11월 29일, 대전이 12월 1일, 다음에 광주가 12월 10일, 부산이 12월 30일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그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기온 상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김장 시기가 대체로 늦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은 1920년대는 11월 21일이었는데 2000년대에 들어와서 12월 3일로 알맞은 시기가 12일 정도 늦어졌습니다. 김장 적정 시기 이렇게 대체로 늦어지는 경향을 보였는데 올해 서울의 경우는 평년보다는 조금 빠를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날씨가 김장 시기까지 점차 늦춰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농가에서는 이 점을 참고하셔서 출고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요즘에는 김장용 배추로 생배추보다는 절임 배추를 많이 이용하는 가정이 많은데요. 충청북도에서는 절임 배추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지역이 바로 괴산입니다. 절임 배추를 작업할 때는 온습도에 따라서 염도를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날씨와 기온 변화를 무엇보다도 잘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괴산의 날씨가 어떨지 전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림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괴산군 이번 주에는 일요일까지 대체로 구름만 지나는 대체로 맑은 날씨 되겠고요. 다음에 최저 기온은 목요일날 영하 1도로 가장 낮게 내려가겠지만 최고 기온은 11도에서 12도 정도 분포로 평년 기온 유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 기온을 보시면 지난주에 영하 3도까지 많이 떨어졌었죠. 오늘은 영하 2도, 낮 최고 13도였는데 내일 모레는 기온이 조금씩 더 내려갑니다. 그래서 목요일날 영하 4도, 낮 최고 10도로 가장 내려간 이후에 다시 토요일날 1도로 올라가면서 평년 기온으로 회복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충청남도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남 지역에서는 이제 막 가을 감자 수확과 시감자 수확이 한창인데요. 아직 수확을 끝내지 못한 농가에서는 날씨를 더욱더 꼼꼼하게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충청남도의 감자 산지별 내일 날씨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남 서산입니다. 내일 대체로 맑겠고요. 아침 기온은 3도, 낮 최고 기온은 10도가 예상됩니다. 당진은 아침 기온이 2도까지 떨어집니다. 낮 최고 기온은 9도 선으로 일교차는 그리 크진 않겠습니다. 홍성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 기온이 1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9도가 예상됩니다. 충남 예산인데요. 역시 감자를 수확하고 있죠. 아침 기온이 1도, 낮 최고 기온은 9도가 예상됩니다. 태안은 내일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3도, 낮 최고 기온은 10도가 예상됩니다. 네, 감자 농가에서는 내년 농사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시설 재배를 할 경우에는 씨감자가 휴면 상태에 있으면 이 싹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휴면 타파를 시켜줘야 하는데요. 이 휴면 상태의 검정은 씨감자를 심기 전에 실온에 놔서 1주에서 2주 정도 두어서 싹이 나오는지 나오지 않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씨감자로 사용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전국 감자 산지의 내일 날씨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각 8시 50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경상도와 전라도, 제주도를 포함하는 남부 지역의 내일 날씨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김천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0도 선입니다. 아침에는 다소 춥겠고 낮 기온은 10도가 예상됩니다. 성주는 대체로 맑겠고 아침 기온은 2도, 낮 최고 기온은 11도가 예상됩니다. 전라남도 순천인데요. 내일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 기온은 6도, 낮 최고 기온은 15도가 예상됩니다. 구례는 구름이 다소 많이 끼겠고 낮 최고 기온은 13도로 쌀쌀한 정도에 머물겠습니다. 서귀포는 내일 다소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1도, 낮 최고 기온은 18도로 낮에는 제법 포근함도 느껴지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국 석류 생산의 90%를 차지하는 석류의 고장이죠. 전라남도 고흥군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흥군의 농업기술센터의 윤영복 주무관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축하 말씀드립니다. 고흥이 전남 농업기술원의 일시군 1특화 장목 육성 공모 사업에서 석류 재배 최우수 시군으로 뽑히셨다고 들었는데요. 앞으로 고흥은 더욱더 품질 좋은 석류가 생산이 되겠죠? 어떤 기후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석류가 생산이 되나요? 네. 석류는 원래 이란과 인도 서북부 지역이 원산지인 아열대 과수입니다. 그러기에 겨울이 서늘하면서 봄부터 가을까지 덥고 건조한 기후가 계속되는 지역에서 아주 잘 자라죠. 또한 석류는 연간 일조량이 2,000시간 이상이면서 9월에 햇빛이 잘 드는 지역에서 재배가 잘 되고 품질도 우수한 석류가 생산되는데요. 이곳 고흥 지역은 주변이 바다로 둘러싸여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따뜻하고 일조량도 연간 2,370시간이나 되므로 석류 재배에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로부터 연중 따뜻하면서도 미네랄 성분이 풍부한 해풍을 맞고 자라니까 당도가 높아 달고 신맛이 적으면서도 과실 껍질이 잘 벌어지지 않는 우수한 품질의 석류가 매년 생산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일조량이 풍부하고 또 온화한 기온이 석류 재배에 최적지를 제공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 가을이 제철인 석류는 이미 수확은 마무리됐을 것 같은데요. 석류의 수확 적기는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네, 고흥의 석류는 10월 초부터 수확을 시작해서 10월 중순쯤에 수확이 완전히 마무리됩니다. 네, 생육에 좋은 날씨와 반대로 유의해야 되는 날씨가 있다면 어떤 날씨를 꼽을 수 있어요? 네, 석류는 추위에 매우 약하기에 겨울철 날씨가 영하 12도 이하로 내려가면 얼어 죽는 동해가 많이 발생합니다. 여름철에는 장마로 비가 많이 내리는 날이면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꽃이 피기 시작하는 5월부터 수확할 때까지 비가 자주 내리면 과실도 잘 안 맺히고 맺히더라도 병 발생이 많아서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네, 올해 여름 굉장히 더웠잖아요. 석류가 따뜻한 온대 기후에서 자라는 아열대 작물이라 그래도 큰 영향은 없었을 것 같긴 한데 올해 고흥 석류 작황 상태는 좀 어땠습니까? 네. 더위에 많은 영향을 받지는 않았고요. 저희 고흥 석류는 올해 작황은 아주 좋습니다. 특히 올해 봄부터 햇살이 비추는 날이 아주 많았었고 또 꽃이 피는 5월에 비가 내리는 일이 거의 없었고요. 햇빛도 잘 들고 따뜻한 날이 아주 많아 꽃도 자주 피고 열매도 많이 열려서 수량과 품질이 아주 좋은 석류가 많이 생산되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석류가 아열대 식물이다 보니까 폭염에도 잘 견딘 것 같습니다. 지금 석류 농가에서는 모두 월동 준비를 하실 것 같은데 이 농가에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좀 부탁드릴게요. 네, 현재 월동 준비를 아주 철저하게 하고 있는데요. 석류 농가가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꼭 해야 할 일이 몇 가지 있습니다. 과원 내에 물빠짐이 불량한 지역은 배수로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고 해야 되고요. 묘목을 심고 얼마 되지 않는 어린 묘목을 가진 농가는 겨울철에 동해가 발생하기 아주 쉬워서 집 같은 보온 자재로 뿌리 근처 가까이를 단단히 묶어주어서 동해를 꼭 예방해야 됩니다. 네, 배수로 관리와 보온에 더욱더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맘때 과일 농가에서는요, 동해 방지를 위해서 과원 관리도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찢어지거나 상처를 입은 가지는요, 이 도포제를 바르거나 고무 밴드 등으로 묶어서 병해를 방지하시는 것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이번에는 유자와 석류로 유명한 고흥의 읍면동 날씨를 꼼꼼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국 지역별 날씨와 작물별 월동 준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 전국 날씨 전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림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서부터 일요일까지인데요. 중국 부지방은 11월 29일 목요일이죠. 곳에 따라 약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고요. 기타 대체로 중부 지역은 토요일, 일요일은 맑은 날씨, 그 다음에 구름만 지나는 날씨 되겠고요. 중부지방으로는 목요일과 금요일에 구름 많은 날씨, 기타 날씨는 대체로 맑은 날씨. 남부지방은 내일만 구름이 좀 많겠고요. 기타는 맑은 날씨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오늘 대부분 지방에서 초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였습니다. 이제는 사만사온이라는 말보다는 사만사미라는 말을 더 쓸 정도로 미세먼지가 심각한데요. 왜 이렇게 추위가 풀릴 때마다 미세먼지가 찾아오는 겁니까? 추위가 내려오면은 저 시베리아 고기에 강하게 내려오니까 바람이 강합니다. 그러면은 미세먼지 농도가 낮아지죠. 그런데 실제로 이제 그 다음에 3일 동안 춥고 나서는 이동성 고기압 영향을 받는 나흘 동안은 굉장히 그 따뜻한 날씨가 되거든요. 대기가 안정되고 안개가 끼고 이렇게 되면 미세먼지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원래 날씨가 사만사온이었는데 이걸 좀 패러디한 거죠. 사만삼이다. 그러니까 추운 날은 미세먼지가 높지 않고 나머지 따뜻한 나흘은 미세먼지가 높다. 그래서 그런 말이 생긴 겁니다. 그렇군요. 내일은 미세먼지의 황사까지 오전 내는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오후부터는 대기질이 조금 나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오전까지는 마스크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반기성 센터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영농과 날씨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